오늘은 동네박이에 대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 이 주자학 혹은 신유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런 질문을, 혹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간혹 받곤 합니다. 저는 그러면 사서와 정확하게는 사서 집주와 근사록을 읽으라고 권하곤 했죠. 아시다시피 사서 집주는 주자학의 완성자인 주자가 정리한 역작입니다. 그 근사록은 주자와 또 한 명의 공동 저자가 만드는 책이죠. 그 공동 저자의 이름은 여조겸이라는 학자였습니다. 이 여조겸은 당대에 고문관건이라는 그러한 책도 썼습니다. 이 고문관건이라는 책은 되게 특이해서 역대의 훌륭한 문장들을 뽑아놓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규절규절 이 대목은 서두다, 이 대목은 전환 부분이다, 전환 부분에 쓰인 수사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꼼꼼히 밝혀놓았기 때문에 문장 학습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책이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동네박이는 바로 이 근사록의 공동저자이며 고문관건을 집필했던 여조겸의 필생의 역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네박이의 동네는 여조겸의 호입니다. 동네 여조겸 선생이 박의라는 것은 춘추좌전에 나온 의론에 대해서 부연 확장해 놓은 일종의 역사평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박이라는 책을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동네박이가 무엇을 썼는가 하는 문제는 동네박이의 원전이 춘추좌전이기 때문에 흔히 공자가 집필한 춘추를 이해하는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춘추좌전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춘추좌전이 분량이 상당히 많고 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동네박이는 아주 훌륭한 일종의 훌륭하고 좋은 문장 혹은 문제가 되는 문장들을 뽑아놓은 선집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박이는 무엇을 쓴 책인가? 그래서 춘추좌전에서 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대목, 가장 유명한 대목, 그리고 곰곰이 의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을 잘 골라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실제로 동네박이를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주 요긴한 책으로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째 문제, 동네박이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인데, 동네박이는 이 좌전에서 문장을 선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전에서 선문한 내용에 담겨있는 문제의식을 특유의 날카로운 역사평론의 필치로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평론의 필치로 분석해놓은 이 동네박이의 문장이 굉장히 좋고 또 실제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훌륭한 모범 답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시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동네박이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네박이라는 책은 그럼 왜 쓰이게 됐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동네박이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사록이라는 책을 공동 저자로 만들어낸 이 여조겸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의 궤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들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행위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원리, 어떠한 도리, 삶과 또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원칙들을 애타게 찾아보도록 하고 실제로 그것을 찾아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고민의 과정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네박이 읽게 되면 일단 좌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유용한 문을 얻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정치평론서로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날카로운 매력적인 글쓰기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조선시대 때 500년 동안 선비들이 글쓰기를 과거 시험의 답안지로서의 모범으로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원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근사록 혹은 주자와 함께 공유했던 신유학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의 틀을 이 동네바퀴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